요즘 민쌤을 만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잘 되세요? 아니요, 뭐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어렵지 않나요? 물론 어렵죠. 유튜브 돈 좀 되나요? 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돈을 쓰고 있죠.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유튜브 해야 되나요? 유튜브 하십시오. 사실 유튜브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는 SNS라고 통칭하는 것도 좋은 말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한 가지 직업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최근에 유튜브가 또 급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할 그 시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또 망설이고 있는 그 마음을 접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자료 준비가 매번 힘들 텐데 어떻게 일주일에 두세 편씩 영상을 찍고 있나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가도 가장 몰입이 잘 되고 준비가 잘 되는 것은 시험 보기 2-3일 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임박해 오면 어떤 것이든 공부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라고 하죠. 영상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공부했던 어딘가에 적어 놓았던 그 콘텐츠들을 재가공해서 유튜브로도 찍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썼던 글, 했던 생각, 민쌤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 강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영상용으로 재제작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돈 벌려고 한다는데 민쌤 지금 돈은 벌고 계십니까? 유튜브 특성상 구독자를 모아서 조회수를 늘려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레드오션 시장의 유튜브에 구독자를 1000명 이상 늘리고 시청시간은 4000시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냥 일기를 영상으로 남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를 할 때 누군가가 돈 벌려고 블로그 하니? 블로그 돈이 되니?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텍스트의 시대가 아니라 영상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도 쓰되 영상으로 남긴다 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조금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시는 것은 영상 편집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편집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한다. 직접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단순하게 편집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쉽게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주를 주는 것이죠. 외주는 또 비싸지 않나요?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즘에 편집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퀄리티 영상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편집하면 됩니다. 퀄리티가 낮다는 것에 고민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면 됩니다. 실제로 실버 버튼을 받은 유튜버 중에서는요, 이 휴대폰 한 개로만 편집을 해서 그렇게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작 못하는 이유를 너무 된다는 것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쌤이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요즘 시대의 변화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요, 세상의 단절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최근에 고가의 비싼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단지를 형성해서 아파트 밖을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절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은행도 갈 수 있고 학원, 수영장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로 세상이 점점 쪼개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배송이나 물류업체의 이익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이나 음식점의 손님이 줄고 있다는 뉴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오프라인 거래가 점점 떨어진다고 한다면 버블 효과,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온라인이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시켜 먹고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월 결제를 통해 보고 싶은 컨텐츠를 직접 구매하게 되죠. 유튜브라는 것은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무료 컨텐츠입니다. 그 양도 방대하게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서 3년 뒤면 네이버를 추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이버도 이제 텍스트 기반의 검색 결과보다 영상 기반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물론 지금 당장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곧 사람들이 영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되고 정보를 그 안에서 소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 지금이라도 가 있는 것 뭐가 나쁘겠습니까?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3-4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포화 상태, 즉 레드오션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포화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예전과 다른 레드오션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훨씬 더 레드오션입니다.
버닝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988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 부근 북해에 원유 시추 플랫폼인 파이프 알파에서 큰 화재가 났죠.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차디찬 영하의 바닷속으로 뛰어들 건가, 아니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플랫폼에서 기다릴 건가. 그러다 한 명이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뛰어내린 사람 62명은 전원 구조가 됐고 끝까지 플랫폼에서 버틴 168명은 사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사례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한 가지죠. 뛰어내리면 위험성이 크지만 남아있으면 분명히 죽고 만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미래이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됐다면 뛰어드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서 7월달입니다. 밀사이트도 7개월째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채널을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과 긴 회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물에 뛰어들었으니까 좋은 세계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헤엄치고 준비하고 발전하는 밀사이트가 돼야 되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유튜브 해야 되나요? 그 시간에 하십시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거나 제 지인 중에서도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드릴 테니까 유튜브 안에서 또 다른 관계, 또 만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유튜브